네, 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어제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이 세게 나와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하락에 이제 뭐 악재가 있진 않았습니다. 악재가 있거나 뭐 변수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하락이 나온 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더 세게 하락이 나왔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오르는 게 있으면 누군가는 팔아주고 싶어 합니다. 시세를 충분히 주면 누군가는 팔아서 챙기고 가겠죠. 계속 오르기만 하면 누가 받아주죠? 누가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좀 과열권으로 진입하고 있으니 좀 팔아주셔야 된다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그냥 하락이 나온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시장이 끝났다? 이제부터는 하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주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서 이제 무조건 오르는 거 주식이 아니고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은 예측이 아닌 대응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시장이 장이 좋았고 신규로 많이 계좌를 개설해서 들어오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은 변수가 너무 많고 볼 게 너무 많은데, 그냥 유튜브든 이제 방송이든 주위 사람이든 이 종목이 좋대 하면 이쪽으로 돈이 싹 몰리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최근에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 LG화학 중심으로 크게 시세를 냈고, 그 큰 시세가 나왔으니까 금요일에 이쪽이 더 하락이 셌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올라가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경기주죠. 바닥권에서는 싸니까 다시 올라오는데, 고점에 있는 주식들, 그쪽은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그렇습니다. 너무 과열로 치닫고 막 돈을 들고 이 종목 이제 묻지마 매수로 많이 그런 현상이 좀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현재 이제 시장이 좋았죠. 좋으면서 이상한 매매 논리를 가지고 이게 답인 듯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장이 좋으면은 먹혀 들어갑니다. 하지만 장이 좋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박스로 움직이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주식은 항상 올라가는 것만 있지 않고 하락에 할 때도 있다. 그래서 대응을 하고 어느 정도 경계를 하고 항상 긴장을 하시면서 많이 수익을 줬으면 챙겨주시고, 고점에서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최소한의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정도는 하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에는 이 차트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차트는 보조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SK 바이오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SK 바이오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을 이제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은요, 상장을 하고 좀 직원들이 많이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왜 퇴사를 하죠? 주식을 팔려고 퇴사를 하는 겁니다. 보호회수라고 있어요. 상장을 하면은 일정 부분의 기간을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전에 직원들이 배정받은 주식들은 보호회수 기간이 풀리면은 이제 매도가 되는데, 그 시점이 왔는데 이 차트를 보고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차트만 보고, 이게 와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제 매수를 해서 간다. 근데 잠재적인 물량이 있죠.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 그걸 소화를 시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거나 이렇게 최대한 기본적으로라도 봐야 되겠죠. 신라젠도 그랬습니다. 신라젠이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받고 이제 주식으로 계속 전환을 해서 많이 팔고, 고점에서는 또 이제 개인분들이 많이 받았죠. 그런 거를 이제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에 뭐 CB, BW, CB는 이제 전환사채고 BW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고, 유상증자, 블록딜,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걸 이제 꼭 공부를 하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지 내가 당하지 않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이 필요하고, 차트를 보고 이거 좋습니다, 매수, 이렇게
가는 게 주식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요새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 너무 묻지마 식으로 매수를 들어와서 이 종목 끌어올리고 결국에는 이제 돌려막다가 이제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겁니다. 시장이 이제 상승할 때는 이런 논리들도 먹히고 80% 가까운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장이 좋았는데도 이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마음이 되게 급하죠. 저 종목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제 이 주식이 이제 올라가지 않으려나 보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겠다 해서 팔면은 그때 이 주식이 올라가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렇습니다. 여유를 좀 가지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올라가면은 오히려 하락을 하면 밑에서 더 싸게 사면서 단가를 낮추고 상승이 나오면 또 챙겨줄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너무 분산 투자를 하지 않으시고 이 종목 몰빵이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현재 자리가. 그래서 이제 과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을 잘 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하루하루 시세에 너무 크게 연연 안 하시고 잘 하시는데 이제 좀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시세 이렇게 아침에도 보고 새벽에 이제 미국장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하시죠. 주식은 무조건 고가 아닙니다. 많이 올랐을 때는 경계도 하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반이라도 챙겨 주시면서 외국인 기관이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종목뿐만이 아니고 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지 이제 파생 상품을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좀 어렵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황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장을 보면서 2007년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어떤 게 흐름을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2007년 2호 구간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외국인이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끌어올리게 되고 다음에서 이제 펀드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2007년에 펀드 열풍이 불었죠. 그러면서 이제 펀드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식을 끌어올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들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증권사로 간다. 너도 나도 증권사를 가서 주식을 산다. 이러면서 이제 과열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락이 나왔죠. 최근에 시장이 이제 과열의 움직임이 많이 보여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이 하락이 좀 과열을 멈추게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 하락을 기회로 만들어서 시장에 조급한 마음, 저 종목 올라가니까 나 빨리 따라가야 돼. 이런 마음, 전혀 근거 없이 매수를 해서 따라가는 매매, 이런 뇌동 매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양을 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잡는 자리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다시 한번 고점을 쳤죠. 시장의 고점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고요. 이렇게 한 번 더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번에 하락이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이게 다음에 이렇게 쭉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시장이 이번에 하락으로 끝난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잘 성사가 되면 시장의 조정은 빨리 끝나고 다시 상승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늘어지고 회담이 잘 되지 않고 다시 한번 분쟁으로 치닫게 되면은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의 근거는 11월 초에 트럼프 재선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있죠. 트럼프가 재선이 되려면
주식시장을 여기서 끝내면은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돈도 많이 풀고 이제 트럼프랑 연준이 손을 잡고 무제한으로 이제 달러를 풀면서 각 국의 통화 스와프까지 체결을 해주면서 달러를 엄청나게 풀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으로 지금 미국 시장, 전 세계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기조가 미국의 대선 전까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나올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랑 상황이 반대입니다. 이제 야당에서 이제 야당이 미국 야당은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더 많은 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이 정도의 규모로 합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면서 결렬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줄이자고 싸우는 게 아니고 더 늘리자고 싸우는 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부양책이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미국 시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떨어지면 다시 한번 그런 유동성이 밀고 들어올 수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게 쉽게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장이랑 우리나라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생각만 하시고요.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어제 아시아 시장,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만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국내 포지션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국 얘기는 이렇고요. 우리나라 이제 수급을 볼게요. 이제 선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제 선물에 대해서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잠깐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주식 시장에서는 현물 시장이 있습니다. 주식이죠. 파생 시장이 있는데 이제 선물, 콜옵션, 풋옵션 이렇게 있습니다. 콜옵션, 풋옵션은 옵션 시장이랑 선물 시장이 있는데 이 옵션은 한 달마다 이제 만기가 있는 미래의 가치를 사는 겁니다.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둘째 주 목요일에 이제 만기일이 있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옵션 만기일이 이 콜옵션, 풋옵션의 만기일입니다. 한 달마다 끝나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새롭게. 콜옵션이라는 거는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풋옵션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 옵션은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보는데 꼭 이렇게 딱딱 맞는 게 아닙니다. 딱딱 맞으면 뭐 전부 다 부자가 되죠. 딱딱 맞는 게 아닌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포지션은 외국인이 38억을 풋옵션을 매수를 했죠. 기관이랑 개인은 콜옵션이 상승 쪽으로 베팅을 했습니다. 이게 딱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게 만기가 한 달이기 때문에 이거 오늘 샀다고 내일 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선물. 선물은 이제 3개월마다 이제 만기가 있는 상품이고요. 좀 이제 중기적인 관점이죠. 옵션보다는. 선물 시장에서 규모가 더 큽니다. 옵션보다. 확연하게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선물 쪽으로 더 많이 움직이고 선물이 매수가 들어오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을 사는 이제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제 프로그램 매수라고 하는데 그 선물 포지션이 지금 외국인이 계속 상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물은 만기가 3개월에 한 번씩 3, 6, 9, 12월 그래서 이제 3월, 6월, 9월, 12월은 선물이랑 옵션이 동시 만기일이 오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선물도 매수를 하면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요. 주식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매수해서 오르면 팔면 수익이 나죠. 선물도 매수해서 오르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선물은 반대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매도를 하면 시장이 하락을 하면 다시 매수를 해서 공매도 개념이죠.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2조 넘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의 선물 시장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어제 커뮤니티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내용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선물이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장 돌아와서 보면 자, 이 그림을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었는데 외국인이 만기일 이후에 6월 만기일 끝나고 지금 2달간 끌어오면서 선물을 2조 3천억 매수를 해서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외국인이 노란색이고요. 검정색이 지수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거의 항상은 아닌데요. 많은 확률로 외국인이 거의 승리를 하곤 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죠. 반면에 이제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은 그래서 외국인의 포지션을 중요하게 되게 보는 이유고요. 그래서 지금 끌어올리면서 오늘 하락 때도 매수를 했죠. 금요일 어저께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선물을 저가에서 매수를 했죠. 계속 상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하나로 합치면은 더 방향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차트를 보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 선물 옵션, 이 파생 시장은 코스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코스피 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을 좀 더 걱정을 하고, 이제 코스닥은 특히 코스닥을 조심하셔야 되고, 과열이 더 세고 과열이 더 심해지고 있고 신용이 많기 때문에 더 조심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 신용 잔고입니다. 고점을 돌파하고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훨씬 크죠. 훨씬 큰데 신용 여태까지 지금 현재 신용 들어온 자금 중에 절반이 코스닥에 몰려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코스닥이 과열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자, 이걸 보시면은 신용 잔고입니다. 신용 잔고 15조죠. 15조에서 이제 코스닥을 볼게요. 8조입니다. 절반 이상이죠. 이제 코스닥으로 신용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이거 공매도가 코스닥에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 이거 가만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매도 되기 전에 과열이 있는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 계속 챙겨주시면서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꼭 옮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올려드렸었죠. 코스닥은 2배가 넘게 오른 상태고 가격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코스닥이 이제 끝나나요? 당장 팔아야 되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도 형님이 올라가면 동생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생이 더 세게 달려왔죠. 그래서 코스닥도 역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다시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공매도가 얼마 전에 나온 얘기는 이제 코스닥은 유예를 하고 이제 코스피만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토론을 했다 이렇게 내용도 나오곤 했는데 그렇게 되면 코스닥은 계속 더 과열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양시장의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된다. 코스닥도 재개가 되면 등락이 정말 심할 것이고요. 신용 많은 종목들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분명 공격이 들어옵니다. 시즌을 말씀드렸죠. 신용 많은 종목들 시즌 보여드리면서 이제 8%, 이제 7%까지 최근에 하락하면서 이제 신용 물량이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 신용이 많으면 이게 주식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옵니다. 이제 고점에서 한 30% 떨어뜨리면은 반대 매매가 나가죠. 신용이 이제 100만 원에서 레버리지를 한 3배 써서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300만 원까지 주식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살 수가 있는데 고점에서 이제 30% 떨어뜨리면은 100만 원이 그대로 이제 깡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 영상을 기점으로 신용 매매는 좀 자제하시고요. 대출 받아서 주식을 하시는 거 좀 자제를 하시고 지양을 하시면서 여유 자금으로 주식을 여유 있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서 좀 차분하게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과열권에 있는 종목들이 개인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이제 LG화학, 현대차, 카카오 떨어지면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죠. 바로바로. 조그만 조정이 나오면 바로 이제 또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저가권에 있는 종목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요 영상을 이제 수급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바로 뭐 이 종목을 사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반면에 고가권에 있는 뭐 LG화학 이런 종목은 매도가 나옵니다. 고점에 좀 부담감을 갖는 거죠. 부담감을 갖고 이제 메이저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개인들은 이 종목이 많이 올랐고 빨리 사고 싶어서 이제 빨리빨리 계속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확인을 하고 다시 수급이 재차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도 필요하고 확인하면서 주식이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경계심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시장 하락하고 걱정들 많이 하고 계셔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게 원래 어저께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제 녹화 프로그램이 좀 오류가 나서 영상을 20분 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목소리가 녹음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녹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의 30분을 떠들다 보니까 너무 기운이 빠져갖고 멘탈도 좀 붕괴가 돼서 오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올려드리는 내용이고요. 주식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 채널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독자분들은 시장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장 뭐 하락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시장은 원래 이렇게 끝나는 건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한번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해줬죠. 이렇게 빠지면은 메이저들도 그대로 물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기회도 분명 빠져나갈 기회도 주는 게 시장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은 이번 하락에 잘 대응을 하고 기회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시 좋은 수익을 얻으면 좋겠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대차도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길어져서 다음 영상은 현대차를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말만큼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편하게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